생산 수출이 다 줄어가지고요. 네. 이 경기 둔화가 뚜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 10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감소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이 한참 안 좋았던 2020년 4월에 이제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는데 이거 이후로 30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고요. 광공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3.5% 급감을 해서 역시 코로나 때인 2020년 5월 마이너스 7.3% 이후에 최대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네,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네. 짚어보겠습니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이 급락했어요, 일단.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조금 뭐 풀리나 싶었는데 뭐 숙박이나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 생산이 일제히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월에 0.8% 줄어서 2020년 12월 1% 줄어든 거 이후에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0.2% 줄어서 지금 2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월달, 지난달 얘기죠. 그렇죠. 11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 이번 달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같이 보도가 되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0월 말에 10월 29일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이태원 참사 여파가 이제 11월에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대형 참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애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회 전반에 우울감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준다 이런 게 분석이 되고요. 특히 이 소비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세월호 때 이 참사 때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죠. 2014년 4월에 소매 판매 증가율, 그러니까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0.7%로 그 전달에 2.2%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둔화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는 5월, 6월, 7월에도 1.2%에서 1.4%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2014년 연간 증가율이 2.1%인데 이거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내수 얘기였고 네.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이 중요한데 지난달에도 그렇죠. 수출액이 줄었어요. 보면은. 그렇죠.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수출이죠. 근데 이번 달 11월이죠. 11월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이제 수출을 좀 보면 1년 전보다 16.7%나 줄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10월 거를 보면 전체 이 수출액이 5.7% 줄어서 2020년 10월 마이너스 3.9% 이후에 2년 만에 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서 2달 연속 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반도체던데요. 그렇죠. 예. 업황이 지금 악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역시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29.4% 거의 30% 육박하게 급감을 했고요. 최대 교역국 중에 이제 교역국인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8.3%나 줄었습니다. 뭐 중국 얘기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금리도 그렇고요. 네. 뭐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올 거다.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네. 그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반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혼란 양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제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화물연대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도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황이 어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오늘로써 이제 총파업이 일주일째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민특계 운송 거부자 2,500명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노동계가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인천 한라시멘트 앞에서 100여 명이 이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부문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라는 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시멘트 출고량이 평상시보다 뭐 90에서 95%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공소가 중단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피해가 누적이 되면 사실 이게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니라 산업 전반에 피해가 지금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건데요. 원희룡 장관이 오늘도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외에도 뭐 정유나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뒤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어요? 네, 좀 많이 달라져. 원래는 뭐 이렇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네. 어제 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조금 풀리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 뭐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에 30-40%를 회복을 하고요. 네.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까지 회복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일주일 사이에 이제 뭐 주가를 좀 보면요. 저렇게 지금 제가 세 개의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성신양해가 보면은 다 일주일 동안 지금 일주일치거든요. 근데 네. 다 안 좋았다가 어제 특히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떨어졌다가 오늘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성신양해는 6% 넘게 반등을 했고요. 한일시멘트는 1.23%, 또 아세아시멘트는 4.77%. 저게 지금 다 일주일 상황의 그래프인데 계속 쭉 안 좋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방금 한지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명령을 거부하면 이게 지금 불이익이 큽니다. 네. 보면은 이 지자체로부터 운행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고요. 2차 적발 시에는 화물 운송 사업 허가와 자격이 취소가 되는데 이런 뭐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오늘도 네, 협상이 역시나 뭐 있었는데. 예상대로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네. 이미 뭐 강대강으로 양측이 나갔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입장만 좀 반복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파업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이 같은 이유로 6월에도 파업을 했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이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일몰제로 그러니까 3년 해보고 존폐 여부를 또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자 원래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올해 말이고요. 6월에 이제 정부와 연장을 추진한다고 합의하면서 봉합이 됐었는데 국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법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파업을 시작한 거고요. 정부는 추가 3년 연장을 제시를 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아니다. 계속 쭉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양쪽이 다 한치도 굽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협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회의장에서는 이 면담 후에 10분 만에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정유 쪽도 복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보면은 짚어볼 지금 만한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넣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 총 23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뭐 3개, 인천이 2개, 충남이 3개 이렇게 됐는데요. 저장 탱크가 작거나 이 저가 경쟁으로 물량이 빨리 빠지는 주유소일수록 지금 네. 파업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기름 나르는 탱크로리 운전자들이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아예 해당이 안 됐는데 근데 지난 6월 파업 이후로 화물연대에 상당히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전체 기사의 70%, 서울 수도권은 거의 90%가 육박할 정도로 화물연대 소속이 됐다고 이제 정유업계가 추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이 시멘트와 컨테이너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지금 대상인데도 본인들도 좀 적용을 해달라. 고 이제 네. 6월 달 이후로 각성이 된 거죠. 본인들도 적용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퇴근 시간인데 저희 퇴근 시간에 이제 뉴스 찾아보신 분들은 또 이외에도 파업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 건가 또 어디서 파업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 뭐 화물연대가 시작이 아니고요. 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은 그 전날 23일날 했고요.
화물은 24일 날 했고요. 또 학교가 25일, 또 지하철 오늘부터 시작했죠. 지하철은. 그리고 또 철도가 다음 달 2일에 지금 파업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하철, 철도, 화물 이렇게 국가 기관 산업 뭐 물류, 교통망이 전체가 지금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경제가 사실 수출과 내수가 지금 안 좋아서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와 맞물려서 침체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한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저희 SBS가 보내드린 경제 뉴스를 모아서 한꺼번에 쭉 몰아서 보시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휘발유 품절 팻말을 붙여놓는 주유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탱크로리 기사들이 이번엔 대거 참여하면서 기름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 안내판에 품절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직원은 다른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에도 파업해가지고 우연 휘발유가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 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처 다른 주유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을 모르고 주유소에 왔던 운전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운전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품절이 뭐지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차 세우란 얘기밖에 안 되죠. 왜냐면 대다수는 휘발유를 많이 타잖아요. 일부는 급한 대로 비싼 고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고급이라도 넣어봐야 돼. 일단 자전거 같은 거. 기름을 나르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지난 6월 파업 이후 화물연대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기사의 70%, 서울 수도권은 90%가 화물연대 소속이 됐다고 정유업계는 추정했습니다. 저장 탱크가 작거나 저가 경쟁으로 물량이 빨리 빠지는 주유소일수록 파업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만 안전운임제 대상인데 본인들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겁니다. 위험물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화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기름이 넘쳐가지고 토양오염이 됐다고 하면 전부 다 기사들 보험 등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파업 전에 재고를 최대한 모아놨던 주유소들도 이대로 가면 다음 주부턴 품절되는 곳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주윤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SK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 미국 내 한국 공장에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한미 경제 협력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있는 SK 반도체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 간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공장 유치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K came along as making the material that goes into these computer chips. So instead of relying on chips made overseas in places like China, it's a game changer.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SK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가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만큼 친환경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와 탈탄소 기술에 뛰어난 한국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ROK is going to be one of the major beneficiaries internationally from the Inflation Reduction Act because of the strength of ROK companies in key technologies. 케이건 선임국장은 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효과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텔 딸기 뷔페 가격이 또 올랐다고요? 네, 올해 초에 이 딸기 값이 오르면서 딸기 뷔페 가격도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올라서 1인당 6, 7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올라서 9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고기 뷔페도 아닌데 실화냐 싶으실 겁니다. 이 딸기 뷔페는 작은 사치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딸기와 딸기 디저트 같은 게 예쁘게 차려져 있어서 SNS에 인증샷 명소로도 큰 인기죠. 이번에 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의 딸기 뷔페의 경우는 지난번 6만 3천 원이었던 걸 41%나 올려서 8만 9천 원 받기로 했고요. 서울의 또 다른 호텔도 6만 9천 원이었던 걸 19% 가까이 올려서 8만 2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직 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다른 호텔들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들이 가격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겁니까? 네, 일단 우선 딸기 값이 크게 올랐고요. 이 딸기 케이크에 들어가는 우유값, 또 이 딸기 뷔페엔 식사가 될 음식이 아주 간단하게 마련돼 있거든요. 이런 식재료 값이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딸기 값이 금값이다, 금딸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딸기값 고공행진하면서 원가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네, 이 무슨 방송 사고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난 1월 27일에 했던 친절한 경제입니다. 이때 이 장보기 앱에서 딸기 가격이 500g 한 팩에 많게는 2만 원 가까이 해서 한 알당 8,900원. 그래서 이 금딸기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많게는 2만 5천 원까지 가고요. 딸기 한 알당 1,000원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딸기는 이 11월 말부터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3월에 정점을 찍는데요. 이번 달 딸기 도매가가 딱 1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12월 이후엔 딸기 가격이 좀 안정된다곤 하지만 한번 오른 딸기 뷔페 값은 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달걀 가격도 오를 것 같다고요? 네, 이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이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네.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달걀 들어가는 식품 너무 많죠. 우리 밥상에 올라올 뿐 아니라 외식 가공식품에도 많이 들어가서 달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와 수급 불안 심리로 특난 도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5.2% 올랐고요. 30알 한 판 이 소매 가격은 이틀 만에 100원 올라서 6,700원대가 됐습니다. 식품업계 중에서는 특히 이 제빵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와 우유값이 뛴 상황에서 이 달걀값 급등 조짐까지 보이면서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